당신이 오늘 저녁 먹은 치킨 값이 내일 아침 2배로 뛴다면 어떨까요? 은행 이자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지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박종호는 신작 세계 경제 지각 변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경제의 법칙은 이미 깨졌다. 이제 돈의 흐름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의 균열, 트럼프 2.0 시대의 도박, 그리고 다음 부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차근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장. 저성장의 늪. 성장은 멈췄다. 하지만 탐욕은 계속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오직 돈을 더 푸는 것으로 위기를 막아왔습니다. 중앙은행은 무제한 양적 완화 QE를 시행했고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 부작용은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종호는 말합니다. 돈을 푼다고 진짜 성장이 오는 건 아니다. 그건 고통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성장 대신 부채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120%를 넘었고 일본은 이미 빚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에 빚으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세대는 이제 고금리 시대의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박종호는 이 흐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를 지금 세대가 빼앗아 쓰고 있다. 저성장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세대 간 부의 이전이자 미래의 채무입니다. 2장. 엔드게임의 운명. 트럼프의 도박. 세계의 불안. 2024년 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내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라.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라. 박종호는 이를 엔드게임의 서막이라 부릅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신흥국의 통화는 급락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불길은 다시 타오릅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도박은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박종호는 특히 미국의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주목합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를 무한히 찍어내는 순간 달러 패권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은 자국 경제를 지키려는 선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3장. 세계 경제 지각 변동. 관세 전쟁은 부의 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세계를 흔듭니다. 중국 제품에는 60%의 관세, 유럽 자동차에는 25%의 관세.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박종호는 이를 부의 지도 재편이라고 말합니다. 관세는 세계의 부를 다시 배분하는 수단이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만 결국 원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반면 중국은 공급망 전쟁에서 새로운 전략을 꺼내듭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며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결과 세계의 돈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중국 시장 없이는 수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종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국은 세계 패권 전쟁의 진앙지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양쪽 다 잡는 전략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4장. 재편되는 세계 질서. 돈의 권력이 세상을 통제한다. 박종호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여기서 펼칩니다. 전쟁은 이제 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전쟁은 금융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은 달러, SWIFT, IMF, 세계은행이라는 경제 무기 체계를 통해 세계를 통제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은 군사 제재보다 먼저 SWIFT 퇴출이라는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한 번의 조치로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디지털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 CIPS를 확장하고 있고 브라질, 사우디, 러시아는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며 탈달러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달러 없는 세계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박종훈은 이 변화가 단순한 국제 경제 이슈가 아니라 부의 권력 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달러의 약화는 곧 미국의 힘의 약화,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5장. 한국의 선택. 작은 나라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곧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훈은 한국은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1. 수출 중심 구조를 기술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 단순 제조 수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외환 리스크에 대비한 이중 방어선이 필요하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원유 등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3. 국가 차원의 지식 자본 투자 확대. 교육, 기술, 창의 산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장기적 부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돈은 흘러가지만 지식은 남는다. 지식이 있는 자가 결국 돈을 지배한다. 박종훈의 핵심 통찰. 돈의 흐름을 아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위기를 진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안목을 제시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돈의 방향을 봐라. 금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달러가 강세인가 약세인가?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시장의 승자다. 둘째, 힘이 있는 곳에 자본이 모인다. 정치적 안정, 기술력, 인구 구조. 이 3가지가 돈의 향방을 결정한다. 셋째,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 모두가 위기를 외칠 때 냉정하게 구조를 분석하라. 그 순간이 바로 부의 전환점이다. 박종훈은 이 문장으로 독자를 깨웁니다. 부자는 경제를 감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경제를 지도로 본다. 결론. 달러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단순한 경제 해설서가 아니라 다가올 세기의 부의 판도 변화를 예측한 경고서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미국의 금리, 중국의 공급망, 유럽의 전력난,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거대한 경제 지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금융, 무역, 자산의 흐름까지 완전히 새로 짜일 것입니다. 이 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 일자리, 노후,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박종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걸 보고도 여전히 어제의 세상에 머물겠는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서 공포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 속 기회를 잡을 것인가? 지금 당신이 가진 지식이 당신의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단순한 경제 분석서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돈의 나침반입니다. 경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갖고 싶다면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